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은 1년 내내 축제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올해 열린 공식 축제만 60건. 일수로 따지면 1년 중 324일 동안 축제가 열린다는 집계라고 합니다. 일부 축제들에 대해서는 수준 낮은 축제로 예산이 아깝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축제 수를 좀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축제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9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당국에어가 버스 정류장을 택시들이 장악해 교통 혼잡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부 공공미술작품들이 무관심과 관리 소홀 때문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성수동과 마장동의 오래된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 이미지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천호동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건축 제한 규제와 현실과 동떨어진 정비 때문에 빌라만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하는 택시 때문에 교통 혼잡은 물론 시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원구 당구개혁 얘긴데요. 일대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첫 소식 박선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당구개혁 앞 택시가 길게 정차 중입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가 빠져나간 것도 잠시, 빈 택시는 다시 역 앞에 집결합니다. 택시 승강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이쪽으로 왔다가 빈 차가 여기 보이니까는 태우고 나가요. 정류장 앞을 장악한 택시 탓에 버스 운전자들은 차로 한복판에 승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편도 3차로 가운데 맨 끝 차로가 택시 승강장처럼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턴 차로인 1차로를 제외하면 주행할 수 있는 차로는 2차, 3차로. 이 가운데 맨 끝 차선을 택시가 장악하다 보니 주행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차량은 움직이질 못합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울수록 교통체증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택시들이 3차로를 가로막고 있어 버스는 택시를 피해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택시가 부정차야. 택시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세울 수가 없잖아, 손님을. 더 큰 문제는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방향을 바꾸던 택시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우산을 넘보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걸 깨뜨렸어. 상황이 이렇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안으로는 버스 정류장 뒤쪽에 있는 서울시 소유 공용주차장을 택시 승강장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용주차장 8면을 없애서 이 지역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3차선에 버스가 서고 2차선에 주행을 하시고 1차선은 뉴턴 거리로 해서 뉴턴하는 도로니까 뉴턴하시면 교통 여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수익 문제와 주차 공간 축소에 따른 민원 발생, 그리고 주차장 폭이 좁아 택시 승강장으로 이용될 경우 차량 충돌 사고가 예상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택시가 그 차선 안으로 진입할 시에 일반 버스의 운행과 그다음에 일반 차량들의 진입 같은 게 사고가 위험이 있지 않냐. 민원이 빗발치자 노원구는 주차장 주변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경고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우입니다.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미술 작품이 시민과 관리 주체의 무신경 속에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여보세요입니다. 신청사 개관과 함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조형물은 원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의 이야기를 하면 시청사 내부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일부 시민들의 욕설과 고성방가 때문에 시청 내부의 스피커를 막아버렸습니다. 고성 같은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가
시민청 지하 1층, 시민청 내부에 바로 들리게 되니 시민청의 쉼을 위해 또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 방문하신 시민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나 설치는 했지만 관리 부실로 현재는 없어져 버린 작품도 있습니다. 동십자가게 지하보도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이용조 작가의 작품 지하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방화로 전소돼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2007년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작품이지만 방화로 불에 타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방치된 민간 소유의 공공미술 작품도 있습니다. 종로구 광장시장 입구 벽면에 자리한 오윤 작가의 작품 평화는 근처 노점상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작품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설치한 작품이어서 관리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고치지 않았을 때 뭔가 제재를 가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벗어나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공공미술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만들어진 이후 제대로 된 관리 방안이 없어 일부 민간이 설치한 공공미술 작품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나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공미술 작품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부족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은 크게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두 개의 틀로 나뉩니다. 현재 성동구의 성수동과 마장동은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연계한 사업을 꾸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건데요. 조성엽 기자가 먼저 성수동과 마장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소개합니다. 회색빛 공기를 회색빛 건물이 채웁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엔 배추밭이, 조금 오래된 기억엔 공장지대, 새로운 물결 유입 후엔 젊은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수동은 도시재생이란 이름이 새겨진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달라지는 방향은 사실 느끼기는 어렵고요. 그냥 엄청나게 빨리 달라지고 있다라고만 저는 지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수동의 80%가 소규모 공장지대인 만큼 주민들은 커다란 변화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한 건 공장지대를 유지한 채 마을을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재생은 그에 딱 맞는 틀이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17억 원을 들인 성동상생도시센터였습니다. 여기선 주민들이 모여 도시재생을 계획하고 더불어 커피 내리는 법과 초콜릿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이들은 장차 성수도시재생의 근거지가 될 나눔 공유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성동구 왕십리 5길에 있는 한 경로당입니다. 이곳엔 나눔 공유센터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구두를 형상화한 초콜릿을 판매하는 이익 창출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지상철이 지나는 우중충한 뚝섬역 아래엔 5개의 청년 혁신 공간이 들어섭니다. 유동 인구가 적은 탓에 과거 구두 판매점 등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만큼 상업시설이 아닌 청년들의 아이디어 창출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이 모든 일은 지난해 발족한 주민협의체에서 도맡아 하는 중입니다. 성수동을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극적인 것은 그걸로 이제 우리 모든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대안을 두고. 올 2월 도시재생지로 선정된 마장동은 악취 없는 마장이란 콘셉트를 내세웠습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으로 대표되는 곳인 만큼 도시재생의 힘을 악취 저감 시설을 확충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허브 정원을 꾸렸고 2차적으로 물 세척과 약품 처리 방법 등을 동원해 악취 잡는 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이라든가 시장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지금보다는 거의 우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시장 상인의 반목이 컸던 마장동이지만 10수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이 서로를 이해시켰습니다. 그 결과 시장 상인과 주민이 절반씩 참여한 270명 규모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참관을 한다든가. 공장지대인 성수동,
축산물 시장이라는 큰 축을 지닌 마장동. 각각의 특수성을 아는 두 마을은 도시 기반형 도시재생에 부응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앞서 보신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근린형 재생은 부정적인 주민 반응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 천호동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 시도로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입니다. 허름한 지붕에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지붕 위엔 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2012년 초 뉴타운 해제 이후 지역 개발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강동구 천호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주변 환경은 유지하면서 주거 건물만 새로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도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7층 규모로 건축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 재산 가치 상승의 효과가 덜해 주민들의 신청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10층 이하를 갖다 지어가지고서는 사업성이 나갈 수가 없어요. 같은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큰 단지 아파트를 살라고 그러지 누가 나홀로 아파트를 사겠냐. 최근엔 낡은 집을 부분적으로 고쳐주는 집수리와 도로 정비,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해주는 주거지 재생 사업 설명회도 열렸지만 주민들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담장 몇 개 허물고 보수하는데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민이나 주민이 사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주거지 주차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가야지. 이런 가운데 신축 빌라들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타운에서 해제된 이후 집을 가진 주민들이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짓는 데 나서면서 낡은 주택들 사이로 새 집들이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많아지는 만큼 뉴타운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해제시키겠다 그러면 해제 전에 해제했을 때의 어떤 그 사후 대안이 예측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냥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저게 이제 짓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버린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뉴타운 사업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천호동의 현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정책들로 지역 발전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7가지 지표에 38가지 지표들이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그 지표가에 따라서 새로운 그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표가 딱 3가지입니다. 이제 뭐 인구 감소, 산업 이탈, 건축물 노후화. 지역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아주 획일적으로 똑같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단순히 마을을 가꾸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한편 매년 서울 장미축제가 열리는 중랑구 묵이동은 장미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생사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담당할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변화의 바람을 맞은 중랑구 묵이동.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재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동시에 주민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는 소통 공간의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나의 그 관하고 민하고를 연결하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 기간이니까 앞으로 향후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연결고리를 갖다가 견고하게 구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개소식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이동 도시재생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경제 활성화를 거쳐 기반시설 정비 등 물리적 재생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지역 자랑인 장미를 매개로 특화거리와 공원 등 장미마을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이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든 것이다. 그것은 누가 하셔야 되나? 주민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한다. 오늘이 시작이니까 앞으로 여러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중랑구가 이 묵이동이 번창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까지 5년간 서울시로부터 1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될 묵이동 장미마을. 지원센터라는 든든한 지원군 속에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지난 7월경 통영을 떠나 한강으로 온 서울함이 안착한 곳은 망원 한강공원입니다. 퇴역한 군함이 한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곳에 조성 중인 서울 함상공원이 이달 말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 함상공원입니다. 한강 위에 떠있는 대형 군함은 그 위용을 뽐내며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고 군함으로 연결되는 철제 다리를 놓고 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잠수함 내부를 관람하는 곳이자 함상공원의 안내 부스인 메인 건물 주변에는 나무 데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퇴역한 1900톤급 호위함인 서울함입니다. 이곳 서울 함상공원에는 서울함을 비롯해 고속정인 참수리호와 잠수함인 돌고래호 등 3척이 오는 22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 척의 내부는 기존 시설을 정리해 원형 그대로 남겨둔 상태며 갑판과 조타실 등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인 돌고래호의 경우 좁고 길게 늘어진 내부 특성을 직접 둘러볼 수도 있고 어뢰의 작동 방법이나 승무원들의 이동 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 체험학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큰 애들이 모르잖아요. 책에서만 받는 거니까 실제로 실물을 보잖아요. 그럼 좋죠. 하지만 공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분분합니다. 한강과 군함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세 척의 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상공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꼬집습니다. 애들 교육상 남겨놓는 건지 이 공원을 이 시민 공원을 해놓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개장하면은 여기가 이제 무척 붐빌 텐데.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하면서 그냥 한번 보는 거고 그냥 운동에 관련된 게 들어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서울 함상공원은 9,952제곱미터의 부지에 해군 함정 체험관과 해양 활동, 세계의 군함 이야기 등을 테마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110억 5천만 원에 매년 5억 원 안팎의 운영비가 들 전망이어서 지나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큰 배가 들어올 때 물때를 잘못 맞춰서 저게 섰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비용이라든가 했을 때 그 보는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다 이거지. 한강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안보 체험의 현장으로 양화진의 역사를 되살리는 곳으로 기획된 서울 함상공원. 1년 가까운 공사 끝에 오는 22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예산 낭비의 사례로 남을지 오는 22일 이후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마포구의 옛 청사 자리에는 현재 마포중앙도서관이 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0만여 권의 책을 갖췄는데요. 앞으로 이곳은 책 대출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옛 마포구청 자리에 지어진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3년여간의 공사를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최대 40만 권의 책을 갖출 수 있는 열람실과 멀티미디어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미술과 음악, 연기 등 각기 다른 12가지의 특기를 익힐 수 있도록 조성된 청소년 교육센터입니다. 현대는 책만 보는 곳이 도서관이 아니고 사람도 만나고 정보도 얻고 훈련도 받고 스스로 놀고 뛰고 하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요즘 IT 체험실에서는 미래 산업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저는 마포중앙도서관 안내 로봇 마중이라고 해요. 가상세계 체험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가상현실 체험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실에서는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과 포토샵, 드론 교육도 마련됩니다. 얼마나 많은 걸 암기하느냐보다
그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이해하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동원한 작업들을 해서 가령 코딩이나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마포중앙도서관은 오는 15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오는 16일까지는 청소년 교육센터 내 200여 개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울 지역 택시 기사들의 복장이 자율화된 지 6년 만에 다시 승무복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반바지를 입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모자를 쓰는 등 택시 기사들의 불량 복장으로 인해 승객들의 민원이 계속됐고 택시업체 역시 승무복 지원을 요구해온 만큼 시비 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법인 택시 운전자 3만 5천여 명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를 착용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 택시의 경우 개인 택시 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셔츠를 제공하고 착용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강동구 구천면로 일대 노후 주거지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된 겁니다.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주택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은 69%였으며 반대는 4%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약 400세대의 중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강동구 구천면로 일대는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한 자연 발생적인 주거지로 천호동 내에서도 도로와 주차장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가끔 뉴스할 때도 근무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이번 서울시 택시기사의 근무복 소식을 꽤나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과 개인 택시 운전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푸른 체크 셔츠와 검정 조끼가 갖는 단정하고 신뢰 있는 모습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잘 다려진 셔츠도 좋지만 승객을 배려하는 셔츠 속 따뜻한 마음을 더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